최근에 관계가 잘 안 됩니다. 발기가 잘 되지 않아서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셨나요? 약 3개월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들을 마친 후 신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도윤님, 신체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사실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그날 검사실에서 제가 본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윤입니다. 40세 비뇨기과 전문의로 서울 강남에서 자연비뇨의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5년간 연수를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병원을 이어받았습니다. 진료실에서는 늘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환자들과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는 것이 제가 세운 원칙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6시 정각에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의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저만의 규칙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더니 서울의 아침은 이미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완벽하게 거울 앞에서 단정한 정장을 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함은 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여자 비뇨기과 의사로서 받는 의심과 편견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 이하은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네, 먹었어요. 사실 아침은 커피 한 잔이 전부였지만 하은과의 사적인 대화는 되도록 피했습니다. 진료실로 향하며 오늘의 예약 환자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10명의 환자 중 오후 2시에 예약된 강도윤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은 씨, 오후 2시 예약 환자는 초진이네요. 네, 45세 남성분인데 전화로는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중요한 상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차분히 컴퓨터를 켜고 진료 준비를 했습니다. 10년 차 의사로서 이제는 거의 모든 증상과 환자 유형에 대한 대처법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전 진료는 평소와 같이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간단히 샐러드로 식사를 마치고 의학 저널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예약된 시간에 맞춰 강도윤이라는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윤님. 저는 평소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온 많은 남성들처럼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함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윤 원장님. 그는 의자에 앉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남성 환자들과 달리 제가 여성 의사라는 사실에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밤에 일이 잘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발기가 잘 안 됩니다.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점점 심해져서요. 저는 차분히 노트북에 증상을 기록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나요? 약 3개월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번 그렇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떠신가요? 흡연, 음주, 스트레스 정도를 알려주세요.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술은 사업상 거의 매일 마시는 편이에요. 소주 한 병 정도. 스트레스는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많이 받는 편이죠.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큰 프로젝트들이 몰려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기록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질환은 없습니다. 약도 따로 먹는 건 없고요. 수면은 어떠신가요? 하루에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 않죠. 저는 잠시 그를 관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과 약간 긴장된 표정에서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혈압과 심전도 검사 그리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어요.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도윤님의 경우 현재 검사 결과로는 신체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트레스와 음주, 수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우선 생활 습관 개선을 권해드립니다. 술은 최소 2주간 완전히 끊으시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는 의외라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약을 처방받으면 안 될까요? 지금 사업이 중요한 시기라 술자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약물 치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증상은 계속될 겁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해 드리겠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워낙 단호하시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의 태도에 약간의 의심을 느꼈습니다. 너무 쉽게 수긍하는 것 같았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방문하셔서 경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원장님은 어떻게 비뇨기과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순간 경직됐습니다. 많은 남성 환자들이 던지는 질문이었지만 매번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항상 여자가 왜 남자들 문제를 보는 과를 선택했을까? 라는 의문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비뇨기과 의사였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차갑게 대답하며 진료 차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약간의 당혹감이 느껴졌지만 무시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그랬듯 이 환자도 곧 잊혀질 것이었으니까요. 처방전을 받으시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가 진료실을 나간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인지 이 환자는 평소보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음 환자를 맞이하며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2주가 지나고 강도윤의 2번째 예약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가 다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경험한 바로는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 환자들 중 절반은 재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처럼 바쁜 사업가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인 오후 3시 강도윤이 정확히 시간을 지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입가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처방해드린 약은 복용하셨고 생활습관 개선은 하셨나요? 그는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약은 복용했지만 생활습관 개선은 실패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거의 매일 밤을 새다시피 했고 음주도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도윤님, 약물 치료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제 말을 자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제 직업 특성상 완전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가 당신의 건강보다 중요한 일이 있나요? 그 말에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무서워요. 무서우시다고요? 네. 제 몸이 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제가 평생 자신감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문제를 인정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특히 그처럼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취약함과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변화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를 단순한 환자가 아닌 고통받는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알코올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최소 한 달간이요. 그리고 하루에 최소 7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이라도 시작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이나 요가도 추천합니다.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심리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스트레스성 발기부전은 정신적 요인이 큽니다. 네, 원장님. 이번에는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그가 나간 후 저는 오늘의 만남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강도윤이라는 환자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친구 김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는 저와 의대 동기로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윤아, 웬일이야? 병원 일 바쁜데.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서. 무슨 일 있어? 특별한 건 아니고. 한 환자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아. 정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몇 년 만이야? 환자 때문에 고민하는 거. 그냥 좀 다른 케이스라서. 설마 남자 환자야? 내가 관심 가질 만한?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아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장난이야. 근데 솔직히 너 요즘 너무 병원 일에만 파묻혀 살잖아. 가끔은 내 인생도 돌아봐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 가고 저녁에 집에 와서 의학 논문 읽고 주말에도 연구하고. 그게 인생이야? 정아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너 언제까지 그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벽치고 살 거야? 정아가 말한 그 일은 10년 전 제가 의대생 시절 약혼자였던 남자의 배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저와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고 결국 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라고?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도 누구랑 진지하게 만난 적 없는 거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정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아, 너도 이제 내 삶을 돌아볼 때가 됐어. 모두가 너처럼 배신하는 건 아니야. 알아. 그냥 지금은 병원이 우선이야. 그래 뭐. 내가 행복하다면야. 근데 언제 한번 밥이라도 같이 먹자.
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행복한 걸까요? 제 삶은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안전하지만 어쩌면 너무 차갑고 메마른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길가에 작은 건축 전시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도시의 재생과 치유 강도윤 건축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도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환자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전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건축 모형과 스케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작품들을 감상했습니다. 박 원장님?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강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와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당황해서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 우연히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강도윤 님이 이런 전시회를 여셨는지 몰랐네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작은 성취입니다. 원장님께서 오신다면 정식으로 초대했을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작품들이 인상적이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와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작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구경만 할게요. 아, 네. 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편하게 구경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그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다른 관람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전시물에 집중했습니다. 전시된 건축물들은 대부분 도시 재생 프로젝트였습니다. 낡은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거나 버려진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한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치유의 공간이라는 주제의 작품이었습니다. 옛 정신병원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서 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다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시작한 프로젝트거든요. 공간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그의 말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단지 의학적 치료를 제공할 뿐입니다. 치료가 곧 치유 아닌가요? 원장님은 환자들의 몸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의 말에 의외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그렇게 의미 있게 해석해 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원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전시회 끝나고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실래요? 제 치료 경과도 말씀드릴 겸요.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경계를 넘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제 직업에 대한 존중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냥 간단히만요. 그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전시회는 9시에 끝나요. 근처에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곳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저도 모르게 수락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쳐놓은 벽 너머로 누군가를 들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근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장소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강도윤이 와인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뭐가 좋으세요? 저는 술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최근에 원장님 말씀대로 끊고 있어서요. 정말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계셨군요. 네, 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요. 요가 클래스도 등록했고 매일 7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 중입니다. 효과는 있으신가요?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몸과 마음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기쁩니다. 원장님 덕분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불쾌했어요. 너무 단호하시고 차갑게 느껴져서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그 덕분에 제 삶을 돌아보게 됐으니까요. 순간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다면 죄송합니다. 직업적인 태도일 뿐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필요했어요. 다른 의사들은 그냥 약만 처방해주고 끝냈을 테니까요.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강도윤은 자신의 건축 철학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치유의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5년 전 이혼했습니다. 10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와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모든 공간에 추억이 담겨 있어서 그의 목소리에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집을 완전히 리노베이션 했습니다. 벽을 허물고 창문을 크게 내고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흥미로운 경험이네요. 원장님도 혹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가 되기로 한 이유라든지. 평소라면 즉시 대화를 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의 진실된 고백이 저에게도 솔직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병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환자들을 정말 소중히 대했어요. 그 모습이 제게 영향을 줬죠. 그래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셨군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대생이었을 때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 여자와 결국 결혼했고요. 많이 상처받으셨겠네요. 네. 그 이후로 사람들, 특히 남자들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일에 더 몰두했어요. 적어도 의학은 저를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시는 거군요. 방어 기제로서 그의 직관적인 이해에 놀랐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박 원장님, 모든 관계가 배신으로 끝나진 않아요. 제가 그랬듯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제 자신을 감싸고 있던 딱딱한 껍질에 금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제 3번째 예약일인데 그 전에 혹시 커피라도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망설였습니다. 이미 저는 의사와 환자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가 저에게 주는 편안함과 새로운 관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토요일 오후는 어떠세요? 제가 아는 좋은 카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공식적인 데이트가 성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약속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병원에서의 모습과 달리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도윤은 건축 외에도 클래식 음악과 재즈에 관심이 많았고 저는 오랫동안 피아노를 연주해 왔다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정말요? 언젠가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은 거의 연습을 안 해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 음악은 치유의 또 다른 형태잖아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는 단순한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적이고 창의적인 면모와 함께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처음 원장님을 뵀을 때 너무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져서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단단한 표면 아래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의사로서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원장님은 그 이상입니다. 제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단순히 의학적 치료를 넘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만드셨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병원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술관을 가거나 음악회를 보거나 때로는 그냥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세 번째 진료 날, 그는 눈에 띄게 건강해진 모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도 좋고 증상도 많이 개선되었네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가 정말 큰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좋아졌어요. 술을 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자니까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세요. 발기부전은 재발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가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환자로서 계속 만나고 싶었습니다. 증상이 완전히 개선되었으니 정기적인 진료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3개월 후에 한 번 더 확인을 위해 방문하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원장님을 뵙지 못하는 건 아쉽네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적으로는 계속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데이트하는 건가요?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환자와 의사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빠르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가는 게 어떨까요?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물론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페이스에 맞출게요. 그의 배려심 있는 대답에 안도했습니다. 강도윤은 항상 제 경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이 자신의 새 프로젝트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주택을 리노베이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집은 30년 된 주택인데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어요. 특히 이 공간을 그가 설계도를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원래 분리된 방들이었는데 벽을 허물어서 빛이 들어오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정말 아름답네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벽을 허물어야 빛이 들어올 수 있죠.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스스로를 가두어온 벽이 있었으니까요.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혹시 원장님도 함께 보러 와주실래요?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꼭 보러 갈게요. 프로젝트 현장을 나오는 길에 강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놀랐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간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간호사 하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에요, 하은 씨? 환자분과 사귀신다는 소문이 병원에 돌고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에 강도윤님과 함께 계신 모습을 누가 봤다고 해요. 카페에서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사생활이 이렇게 빨리 병원 내에 알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은 씨, 그건. 원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원장님 편이에요. 다만, 일부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떤 환자들이요? 강도윤님과 같은 증상으로 치료받는 몇몇 환자분들이 원장님이 환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 직업 윤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도윤과의 관계는 이미 저에게 소중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은 씨. 알려주셔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환자와의 관계는 의료윤리 측면에서 분명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더 이상 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의 평판과 다른 환자들의 신뢰를 생각하면 그날 밤 강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항상 듣기 좋았습니다. 도윤 씨, 우리 만남에 대한 소문이 병원에 퍼졌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누군가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대요. 그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더 이상 환자는 아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의사로서 저는 직업윤리를 지켜야 해요. 전화 너머로 그의 긴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이해합니다. 원장님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려심 있는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서윤 씨가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전화를 끊고 나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행복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놓쳐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윤태식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저의 멘토였습니다. 서윤아,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냐? 선생님,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윤태식 선생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도윤과의 만남, 병원에 퍼진 소문, 그리고 제 마음의 갈등까지. 서윤아, 넌 항상 완벽주의자였지. 의사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네. 하지만 인생에는 완벽한 답이 없단다. 특히 감정의 문제는 더욱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의 평판도 중요하고, 병원의 평판도 중요하지. 하지만 내 행복은? 그건 중요하지 않니? 선생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아, 의사도 사람이야. 너는 항상 환자를 위해 살았지.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아. 하지만 환자와의 관계는, 그 청년은 더 이상 내 환자가 아니잖니?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관계가 치료 과정에서 발전된 것도 아니고, 너희는 서로를 인간으로서 알아가게 된 거지. 윤태식 선생님의 말씀은 제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 결정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디로 갈까요? 당신이 작업 중인 그 주택으로요. 1시간 후 우리는 강도윤의 리노베이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공사는 많이 진행되어 이제 벽이 허물어지고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달라졌네요. 넓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빛이 들어올 수 있게 됐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 씨, 저도 변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가두어 왔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특히 남자들에게요. 그래서 모든 감정을 꽁꽁 숨기고 일에만 몰두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그 벽을 허물고 싶어요. 당신처럼요. 빛이 들어올 수 있게. 그의 눈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병원에서의 소문도 있고 제 직업 윤리에 관한 고민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행복을 미루고 싶지 않아요. 서윤 씨, 당신의 행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요. 그날 강도윤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고민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병원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 개인적인 관계에 관한 소문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이전 환자였던 강도윤 씨와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의 관계는 그가 더 이상 환자가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저는 의사로서 의료 윤리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저희 병원의 모든 환자분들은 동등하게 최선의 치료를 받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약 제 개인적인 선택이 병원의 평판이나 환자분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하은이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원장님을 지지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하은 씨.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해와 지지를 표해 주었습니다. 물론 일부 환자들은 병원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변함없이 저를 신뢰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도윤의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집은 현재 우리의 새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벽이 허물어진 넓은 공간, 빛이 가득한 거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꺼내놓은 피아노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새로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의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전히 전문성은 유지하되 환자들의 감정적인 필요에도 더 귀 기울이게 되었으니까요. 강도윤은 현재 의료시설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는 치유의 공간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의료 환경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치유의 공간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제 의학적 지식과 그의 건축적 통찰력을 결합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저녁 피아노 앞에 앉아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강도윤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돌아보니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워요, 서윤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연주하게 됐네요. 아니에요. 당신 안에 항상 그 음악이 있었어요.
단지 조금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덕분에 제 안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빛이 들어올 수 있게요. 강도윤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치유한 거네요. 네, 의사인 제가 환자에게 치유받다니 아이러니하죠? 아니요, 그건 치유의 본질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이 되는 것.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차가운 완벽주의자 의사가 아닙니다. 여전히 전문적이지만 동시에 따뜻한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한 환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였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면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며 다른 말을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완벽함이 아닌 행복을 추구하는 살.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자신의 벽을 허물고 다른 이에게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도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고 또 치유됩니다. 의사로서 저는 많은 환자들의 몸을 치료했지만 정작 제 마음의 치유는 한 환자에게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이자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다시 피는 꽃처럼 저의 인생도 새롭게 피어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깊고 단단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저를 더 나은 의사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